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 차, 기변 이야기입니다. 사실 차를 너무 자주 바꾸는 편이라 제가 지금까지 몇 대를 바꾼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떤 차를 탄지도 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타보고 싶었던 차들 위주로 바꿔왔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타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고 남들이 보았을 때 매력적인 차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 차량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제 이야기에 아주 조금은 공감이 되실 겁니다. 짧게 제 기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0 투스카니로 실질적인 저의 자동차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온갖 튜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래그 레이스, 야간 고속주행 등등, 사실 차로 할 수 있는 모든 잡질은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입행해온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탔었던 차량입니다. 완전 똑같은 모델입니다. 당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SSR 타입C라고 하는 휠을 이 차에 장착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차에는 이 휠이 허브 사이즈가 달라서 장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차를 휠에 맞추면 되는 거지 하면서 허브 개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이렇게 이 차에 현대기아 차에 맞는 휠을 마음껏 장착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바로 사진에 보시는 F20 120D입니다. 그리고 제 차 소개에 앞서 유튜브 채널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빼놓고선 제 차를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허브에 들이대면서 중저속 토크가 지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됐습니다. 뭔가 매니악틱한 영상이죠. 이 채널은 바로 고갯마루라고 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입니다. 그 이유는 차에 대한, 운전에 대한 통찰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특히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채널을 꼭 추천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도 저는 이 영상 속의 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제가 내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1시 10분에 서울을 가는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러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차는 제가 탈 차로 서킷스토리라고 하는 이 카페에 올라온 차입니다. 서킷스토리는 저처럼 운전 좋아하고 트랙 주행 좋아하고 또 그런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자주 들어오시는 그런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F20 120D는 예전에 2015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탔었던 차량입니다. 정확하게 이 스포츠 베이스 모델을 탔었고, 똑같이 아주 또 하나 다르지 않는 이 기본형 모델 120D, 이게 118이 있고 120D가 있습니다. 120D는 320D하고 엔진 스펙이 같습니다. N47 181마력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가 강릉에서 판매하는 차량인데, 제가 골프, GTI, GTD, 그 다음에 이 F20 120D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보고 갑자기 기변 욕구가 막 솟아올라서 바로 전화를 드리고 내일 찾아가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제가 광주 출장을 다녀와서 오늘 버스 탄 것만 6시간이 넘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한 상태인데, 사실 지금 자지 않고 무박으로 내일 새벽 1시에 저희 집 앞에서 서울 경부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버스를 예매해 뒀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강릉으로 가려면 저희 집에서
저희 집에서 가는 버스가 없어요. 교통편이. 비행기를 타고 가도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가도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8시간 15분 걸리네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야, 이게 뭐 참 기가 안 막히네. 일단 저희 집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 심야버스는 51,000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버스는 아마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6시 이전에 서울터미널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6시하고 6시 반 강릉행 버스가 있더라고. 강릉까지는 2시간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 20분 정도에 강릉을 가면 그래도 강릉 터미널 도착하면 10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출발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또 내려오는 것까지 계산해 보면 내일은 이렇게 내려오겠다, 그죠? 이렇게. 야, 정말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원래 제가 제 차를 기반할 때는 이렇게 영상을 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 기변 스토리, 또 제 차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시고 또 그런 영상들을 재밌게 봐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그러면 제 차 구매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계획은 변경됩니다.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비행기를 타고 가라는 조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네, 갈 거 챙길 거 다 챙겼고, 내비 복귀할 때 쓸 내비 챙겼고, 카메라 챙겼고, 지갑 챙겼고, 공항에서 신분증 필요하니까 신분증 챙겼고, 커피 탔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그렇게 썩 많이 춥진 않네요. 그래도 강원도로 가니까 옷은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부산 김해공항까지 가는 경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 6시 5분에 도착하는 공항 리무진 직행으로 가는 거죠. 그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김해까지 가서 김해에서 경전철을 타고 공항까지 가는 루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부산 사상터미널까지 가는 직행 버스를 15분마다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다시 그 김해 경전철을 타고 3코스 정도 가면 또 김해공항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시간상 3번째 부산 사상터미널까지 버스 타고 가서 여기서 15분 정도 걸리고 대기시간까지 하면 한 30분, 그리고 거기서 환승을 해서 공항까지 가는데 15분, 그러면 대략 출발 시간 20분 정도 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 늘어지면 사상에서 택시 타고 김해공항까지 갈 생각이고, 거기서 9시 티웨이 항공 양양행 비행기를 타고 강원도 양양까지 가면 고갯마루 이민재 감독님께서 저를 픽업하러 나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설레이네요. 춥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점점 추워집니다. 발도 시려워지고 그리고 귀도 시렵고, 입이 방정이다. 입이 방정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아침 공기는 상쾌합니다. 오늘 그 경기도 중부지방은 눈이 오던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눈이 오면 절단 나는데, 저희 아버님 고향이 강릉이고 저희 하얼아버님도 강릉에 오랫동안 사시고,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강릉에 방학 때마다 가서 한 달씩 있다 내려왔습니다. 반 강릉 사람이죠. 그래서 강원도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 환경, 기후 이런 건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 말투.
정도 하면 사투리 마커 밥 먹었어? 이게 밥 먹었어? 지금 뭐 하나? 이게 강원도 강릉 말투입니다. 네, 버스가 왔네요. 와, 타이밍이 딱 맞췄네. 네, 저는 사상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8시 13분이고요. 여기서 경전철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가겠습니다. 경전철 타는 곳은 좀 가야 돼요. 저기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하나 건너야 됩니다. 여기서 아마 경전철 타면 택시 타고 가야 되겠다. 혹시 또 늦으면 아니다. 그래도 경전철 돈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너무 무리해가지고 지금 차를 사는데, 차가 이 120D가 정말 귀하거든요. 지금 매물이 싹 다 말랐고, 그나마 이 차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정 상태라서 저절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늦겠다. 네, 저는 김해공항 도착했습니다. 딱 8시 30분이네요 9시 비행기니까 딱 들어가면 시간 딱 맞겠습니다. 그러면 수속해야 되니까 짐 좀 챙겨 놓겠습니다. 네, 양양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갯마루 채널에 이민재 감독님께서 앞에 나와 계시거든요. 차를 타고 강릉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음료수 하나 사야 되겠다. 네, 저기 계시는군요. 여기 공항에 무슨 편의점도 하나 없어. 야, 여기 양양공항은 좀 생소합니다. 흡사 느낌이 고등학교 운동장? 활주로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편의점이 없어. 와, 정말. 그리고 춥네요, 여기. 야, 춥다, 추워. 이제 강릉으로 이동해서 이민재 감독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하면서 이동해서 이전하고 그렇게 전에 이제 출발해야 되겠죠. 어우, 추워. 저는 지금 여기 강릉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강릉 경포도에 가까운 곳이에요. 강릉은 저희 할아버님이 사셨던 곳이라서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까지는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 계속 방학은 항상 이 강릉에서 지냈었습니다. 네, 여기는 강릉의 한 주차장이고요. 제가 구매한 차는 바로 이 차량입니다. 2012년 BMW 120D입니다. 코드명은 F20이고 보통은 118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차는 출력이 320D와 같은 N47 엔진이 장착된 120D입니다. 제가 이 차는 예전에 한번 탔었던 차량입니다. 언제였지? 2015년이었나? 16년도? 예, 이 차를 똑같은 차입니다. 이 스포츠 베이스를 탔었었고 이 차를 네, 막상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만한 차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모리 서킷스토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걸 보고 바로 돕석 연락을 드리고 약속을 정하고 이렇게 와서 방금 직거래로 헤어졌습니다. 이 차는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유튜브 채널 고갯마루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채널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민재 감독님 산신령이라고 불리우는 이민재 감독님께서
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채널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PD님이 계십니다. PD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께서 타시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저는 이 차를 제가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 차가 지금 순정 상태로 잘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윈터 타이어가 꽂혀 있지만 뒤에 휠도 여분이 한 대 더 있습니다. 이 16인치 휠은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차를 경쾌하게 끌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16인치 경량 휠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차는 뭐 볼품은 없어요. 뭐 예쁘지도 않고, 비율이 앞쪽이 롱로즈, 코가 길고 무게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륜구동, 어떻게 보면 마지막 후륜구동 B세그먼트 해치백이라고 이 C세그먼트라고 봐야 되겠죠. B세그먼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더는 못 앞으로 구하기 굉장히 힘든 차라서 그냥 이 차는 안 팔고 바꾸지 않고 계속 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휠도 요번에 휠을 주셨어요. 지금은 윈터 타이어가 꽂혀 있으니까 특히 강릉에서는 윈터 타이어 필수겠죠. 봄이 지나면 저도 타이어 적당한 거 하나 끼워가지고 쓸 거고요. 그리고 이 차에 뭐 엔진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빨리 가야 되니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 N47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많죠. 원래 BMW 차들이 엔진룸에 먼지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 차는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기능적인 특이점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쇽타워가 있죠. 이거 맥퍼슨 스트럿 타입인데 쇽타워가 있고 엔진이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운동 성능을 위해서 이 차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BMW의 가치관, 그리고 이 1 시리즈의 가치관을 나타내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가 정비하기도 좋아요. 이제 연료 필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자가 정비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일류는 뭐 잘 관리되어 있고요. 미션 오일도 최근에 갈았다고 하고, 엔진 오일도 지난달에 가셨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뭐 남들이 보면 그냥 1 시리즈 돈 없어서 타는 깡통차라고 생각하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타는 차라고 볼 수 있죠. 2열은 사실 등받이도 섰고, 하지만 2열은 생각보다는 탈만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하면 완전 플랫, 지금 가방이 끼었는데 플랫 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박 같은 거 할만해요. 어릴 때 제가 이 차 타고 다닐 때 애들이 저렇게 뒤에 누워가지고 막 자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뒷자리가 좁긴 하지만 탈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런 구성들이야 그냥 전형적인 소형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BMW임을 알려두듯 시트가 굉장히 낮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수석도 전동 시트가 지원이 되고요. 사실 전동 시트가 무겁기만 무거워서 그렇게 반가운 것들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몇 시야? 지금 2시가 넘었네요. 얼른 가야 되겠다. 출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에 이제 양양공항에, 김해공항에서 타고 이 고갯마루 채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고갯마루 채널에 이민재 감독님, 이쪽이 아니네, 저쪽으로 가야 되나? 네, 이민재 감독님이 저를 픽업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민재 감독님과 함께 강릉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차주분이신 고갯마루 채널 PD님이랑 같이 밥 먹고 뭐 이런저런 즐거운 얘기 하다가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이 차는 그 고객마루 채널 운영하시는 PD님이 타셨던 차예요. 이번에 새로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이 서킷스토리라고 하는 카페에 올려가지고 제가 냅다 바로 달려와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좀 넣고 가야 되겠네. 아니다, 가다 고속도로에서 넣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강릉이고요. 강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직진하면 이제 금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강릉시 금산면. 거기가 이제 저희 할아버님 댁이 거기라 가지고 어릴 때는 여기 진짜 많이 왔었죠. 그리고 경포대 쪽으로 가면 요즘에 카페 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도 내려갈 길이 멀어서. 그러고 보니까 강릉 IC 쪽이 저희 할아버님 댁이었어요. 강릉 IC 주변이. 여기 관동대학교가 있는데 아닌가?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너무 반가운 곳이다. 저기가 대관령이거든요. 저 보이는 산이 성산면.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그 강원도 정선입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이 1 시리즈, 특히나 이제 120D, 보통 1 시리즈는 대부분이 118이죠. 근데 120D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이 매니아들의 선택이죠. 이 120D는 진짜 매니아들의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가 일단 크지 않고, 이 차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작은 차도 아닙니다. 가벼운 차는 아닙니다. 이 차가 공차 중량이 1400k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차는 아니죠. 그리고 뭐랄까, 이 참 뭐부터 소개시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차는 이제 구형이니까 구형의 느낌은 납니다. 나지만 이 181마력의 N47 엔진과 이 ZF8단, 이 토크 컴포터 방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ZF8단이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효율성과 성능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차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강릉 IC로 진입합니다. 강릉 IC, 여기 바로 밑에 동네가 저희 할아버님이 사셨던 동네입니다. 그리고 선산도 여기 어디 있어요. 이쪽에 할아버님, 할머니가 계신데. 역시 이 BMW는 시트 포지셔닝 확실하게 내려가네요. 이 차는 제로백이 7.1초입니다. 그래서 또 후륜구동이고, 그래서 초반 발진 가속이 굉장히 경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 그 휠 소리가. 와, 집에 가면 6시 50분이네요. 네, 차가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그리고 윈터 타이어라서 차가 약간 좀 놉니다. 이 트레드의 홈이 이렇게 윈터 타이어 이렇게 좀 깊고 유들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가 노네요, 좌우로. 네, 휴게소 들러서 장거리 여행의 필수인 커피도 사고 화장실도 들렀다가 그 다음에 주유도 한번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휴게소. 화장실 바로. 네, 다녀오겠습니다. 부지런히 가야죠. 기름도 넣어야 되네. 참 깜빡했네. 아이고, 뒤에 자꾸 휠이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네. 기름은 우측으로 넣는다. 한 3만원 정도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득 찰 것 같고. 여기는 셀프가 아니네? 여기
네네, 가득 부탁합니다. 그지? 네네, 경유입니다. 돌아가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분이 하면서. 아, 네네.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4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득이니까 트립 리셋 해놨고, 아마 천천히 타고 가면 연비 한 18km 정도 나올 겁니다. 출발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로 해놨고요. 네, 이제 집까지 거리는 347km. 막상 거리는 그렇게 얼마 안 되죠. 하지만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차가 많이 안 막힐 거라는 거. 이쪽 관동 지역의 가장 큰 장점, 교통 체증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탔던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차가. 하체가 이 F바디로 들어오면서 하체가 좀 물러졌다는 평이 있거든요.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체가 물컹물컹해요. 전혀 단단하지 않습니다. 승차감 좋네요. 야, 휠도 2개나 받았고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온 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런지 지금 여기가 지금 외기온이 4.5도입니다. 생각보다 외기온이 높아요. 춥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아직 행정구역으로 강릉이고요. 동해고속도로입니다. 동해고속도로이고 저기 가다가 동해휴게소를 지나서 근덕 IC에서 어디로 빠지는데 아마 뭐 태백 쪽 이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차가 이 날씨가 이제 이쪽 관동 지역은 겨울이 되면 차가 항상 날씨가 이렇죠. 차가 좀 그래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남은 매물이거든요. 이 F20120D. 그래서 저한테 팔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구하기 힘든 매물입니다. 에코 모드로 달려볼까? 어차피 정속 주행에서 천천히 갈 거니까. 바람이 그 양양공항을 제가 처음 가봤는데 무슨 그 활주로가 고등학교 운동장 같더라고요. 진짜 좀 아주 아담한 그런 공항이었고, 그 해안선 따라서 쫙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착륙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비행기가 흔들거려서 좀 재밌었습니다. 다이내믹 하더라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고속도로에 지금 차가 없습니다. 앞뒤로 한 대, 2대 보이나? 정말 이상적인 고속도로네요. 여기 동해휴게소거든요. 저기 동해 보십시오. 이야, 멋지다, 멋져. 아까 제가 여기 하늘로 쫙 날아오더라고요, 비행기가. 바로 요 위에 올 때 여기 바닷가가 보이던데. 야, 동해휴게소 정말 뭐니뭐니 해도 바닷가는 동해죠. 동해휴게소 바로 저기네. 저는 지금 꿀까베기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휴게소 들릴 일은 없죠. 야, 참 이렇게 보니까 진짜 동해안을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이제 강원도 동해시로 들어왔습니다. 강릉을 벗어나서 동해시. 예전에 강릉 제가 어릴 때 포항에서부터 7번국도 따라서 강릉 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90년대죠. 90년대. 그때만 해도 90년대 혹은 80년대 후반 이때 이제 아버지 1톤 포터 거기에 내 식구 타고 그렇게 부산에서 밤 9시에 출발하면 강릉에 새벽 3시 막 이렇게 도착 맞나? 새벽 2시 막 이렇게 도착했고, 그때는 가로등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삼척 그 국도길이 굉장히 고불고불고불한 길이라서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올 때, 설날 이럴 때 이제 올 때는 차 막 미끄러져 가지고 뭐 논두렁 그 저기 또랑에 막 처박혀 있고 이런 차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야 뭐 이렇게 길이 좋아져 가지고 뭐
그냥 직선만 쭉쭉 달리는 곳이지만 여기 지방도는 그냥 고불고불한 길이죠. 망상 오랜만에 들어보네. 진짜 여행은 뭐니뭐니 해도 참 우리나라 좋은 데 많지만 강원도만한 곳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선, 강릉, 삼척, 속초, 뭐 고성, 뭐 양양 뭐 다 좋죠. 네, 여기 고속도로 내려가지고 이제 지방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울진 근덕. 이게 무슨 지방도지? 여기 남해 저기 태백 갔다 오는 그 길 같은데. 네, 아닌가? IC 그쵸? IC가 없는 거 보면 지방도로 가라는 거죠. 네, 고속도로가 사실 필요 없죠. 이쪽은 지방도 자체가 고속도로죠. 예, 이 아주 뭐랄까 이 지루한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임원 조금만 가면 울진이 나오고 태백으로 가는 갈림길을 지났고 이 길은 태백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태백은 좀 더 내륙 쪽이고 이 길은 해안도로를 타고 쭉 따라 내려가고 있고 이제 울진에서 포항을 지나서 아마 고속도로를 다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비가 지금 아까 기름 넣고 세팅했는데 25.5km가 찍히네요.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연비는 정말 잘 나옵니다. 이게 뭐 디젤 차니까 잘 나와야죠. 무겁지 않은 2.0 디젤. 네, 이 동해대로는 이제 최고 속도가 80km 구간이고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지금 산을 이제 확 뚫어가지고 이제 일자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단조로워요. 일단 산이 다 막혀가지고 북면 그래도 여기가 바닷가 쪽이네요. 저쪽 보면 바닷가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해안도로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온 그런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인 막 아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길이. 네, 지금 여기는 울진입니다. 제가 부산 강릉을 7분국도 따라 엄청 많이 다녔었는데 이 동해대로는 새로 생겨가지고 약간 길이 생소하긴 하네요. 울진도 예전에 이제 큰아버님이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자주 왔었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다. 애초에 구길 그러니까 꼬불한 길은 아예 거의 이제 이런 지역 동네 길로만 쓰이는 것 같고 거의 이제 나머지 거점을 이동하는 도로는 이 동해대로로 통합이 돼서 이렇게 슝 하고 셔틀로 날아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조금 더 내려가면 경북 봉화로 빠지는 갈림길이 있군요. 아, 아이들 스탑이 있었지? 예. 운전이 재밌습니다. 확실히. 근데 차가 좀 살짝 작기는 합니다. 패밀리카로 쓸 거라. 근데 이 차로 패밀리카로 못 쓸 정도냐?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차도 잘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은 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잘 타고 다닙니다. 네, 방금 망양 휴게소를 지났습니다. 망양 휴게소 자주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겨울에 여기 7분국도 따라 오다 보면 옛날에는 왜 지역 번호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부산, 뭐 서울 이런 식으로 경남 차 뒤집어서 있는 차들 보면 다 경남, 부산 이런 차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겨울의 도로를 많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관동지방의 이런 도로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사고 낸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지방 다니면 아, 부산 차다 하면 반가워가지고 막 쫄쫄 따라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저분은 여기 왜 왔을까, 뭐 어딜 갈까, 뭐 이런 거. 지금이야 뭐 사실 통합번호판이니까 그렇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면 반갑지 않습니까? 제가 이 120D를 탈 때는, 그때는 차에 대한 본질적인 집중을 할 때는 아니라서, 지금 120D를 사고 이렇게 운전해 본 본질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고자 해서 산 건데, 와, 역시 좋긴 좋습니다. 이 운전, 뭐랄까요, 이게 효율성과 스포츠성을 다 갖춘 차라서, 단지 크기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은 아, 차가 왜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와우, 저 차 엄청 쏘고 가시네. 네, 이제 영덕 다 와갔는데 차가 조금 많아집니다. 항상 여기는 차가 좀 많아지는 곳이거든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건 예전하고 똑같네요. 여기 다 와서 차가 좀 막히는 거. 아니, 정확하게는 막히는 건 아니죠. 차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연비가 좋긴 좋네요. 오다가 조금 이제 가속을 해봤는데 호쾌하게 가속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탔던 차는 매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나갔어요. 좀 밟으면 여기 계기판에 나와 있는 속도 눈금은 다 넘겼으니까. 그리고 제로 200도 아주 빨랐죠. 디젤차 치고는. 야, 이 해안도로 경치가 이 얼마짜리입니까? 야, 특히 오늘은 진짜 멋진 푸른 바다를 보입니다. 가다가 내려서 사진 하나 찍고 가야 되겠다. 정말 멋지네요. 이 동해대로는 흡사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그 서해안 고속도로가 좀 오버랩이 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그 약간 그 능선들, 그 다음에 이 밭들, 이런 것들이 아기자기하게 이제 주변 경관이 펼쳐진다면, 여기는 좀 더 큼직큼직 동해 바다가 넓게 들이우고, 저기 태백산맥이 높게 있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더 여기는 좀 남성적인 풍경이고, 서해 고속도로는 좀 더 여성적이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영덕에 들어왔습니다. 남은 165km밖에 안 남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네요. 그리고 아마 포항에서는 그 부산 외곽고속도로 그쪽으로 아마 넘어가지 싶은데, 그리고 승차감이 너무 편하다, 이 차. 승차감이 물컹물컹하고, 또 이 타이어가 205 55 R16일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어에 덕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윈터 타이어라 몰캉몰캉해서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것을 수도 있는 듯 합니다. 네, 여기는 강구입니다. 강구. 바퀴벌레 할 때 그 강구. 네, 그 강구가 맞습니다. 여기 참 진짜 많이 지나다녔죠. 여기 학교도 있다. 중학교. 강구 중학교. 이쪽으로 가면 청송이고, 쭉 계속 가면 포항이고. 아, 네. 오늘 이민재 감독님하고 그 PD님 뵀습니다. 아주 굉장히 매너도 좋으시고, 젠틀하시고, 박학다시 가시고, 또 차에 대한 철학, 또 확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너무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 고개마루 이민재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일단 정말 특출한 재능이죠. 특히 운전의 감각적인 부분, 굉장한 재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스스로 터득하고 연구하고 연마하고, 그래서 자동차를 본질적으로 굉장히 잘 다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그 고객마루 채널의 구독자가 저거밖에 안 되지? 정말 자동차에 대한 통찰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는 그 PD님께서 또 새로 좋은 또 멋진 차를 또 들이시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지만 고객마루 채널 진짜 정주행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민재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100%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정말 과연 본질적인 부분에서 조금 접근하는 시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민재 감독님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은 제가 그분하고 차를 비교할 거리는 아니지만 공통점은 많은 차를 직접 타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차를 글로 전해드린 풍문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보는 게 리뷰를 본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운전해보고 이 차는 이렇구나 라는 부분에서 저도 개인적인 저의 있는 소견을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그에 더해서 한계 주행을 해보고 또 사실 트랙 주행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주행 환경입니다. 차가 받는 이 혹독한 그런 환경인데 이제 거기서 차의 본질적인 쉽게 말하면 본 성격이 나오거든요. 차의 운동 특성이라든지. 아무튼 저는 제가 시뮬레이터, 자동차에 대한 운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거의 하루에 1시간씩은 하거든요. 가물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감독님은 뭐 트랙 주행, 그것도 2차도 짜고 정말 고마르차, 뭐 RR, 뭐 미드십 할 거 없이 저는 그런 부분 또 게다가 그 원메이크 전에 나가서 우승 경력도 많으시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차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또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친구들한테도 내가 고객마루 이민재 감독님 만나러 간다고 거기서 차 사올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민재 감독님한테 기회가 되면 그 운전 강습, 아무래도 강원도니까 한 2박 3일 정도로 아예 일정을 잡아서 강습을 한번 받으러 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한계 주행을 좋아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운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거듭나려면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안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주고 지적하고 개선,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 주변에도 트랙 주행 많이 하고 마일리지가 많은, 또 성과도 잘 내고 성적도 좋은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보는 본질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 영상 보면서 나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런 부분을 저렇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통찰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고객마루 채널 꼭 보십시오.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유익한 채널입니다. 네, 이제 포항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해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차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비가, 지금 여기 연비 제가 출발할 때 찍었거든요. 22.6km. 제가 탈 때는 그 차를 너무 밟고 다녀서 그런가? 보통 평균 연비 한 14km, 15km, 16km 이렇게 찍혔는데 살살 타고 오니까 연비는 진짜 잘 나오네요. 사실 연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만 사실은 이 자동차의 건강 상태 바로미터입니다. 건강 상태. 뭐 예를 들어 엔진이라든지 센서라든지 뭐 촉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사실 연비가 잘 나온다 하는 거는 차가 건강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네, 드디어 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 앞유리 틴팅이 돼 있는데 제가 요즘에 앞유리 틴팅을 벗기고 타거든요. 앞차가
제동등이 안 들어오네요. 정말 위험하죠. 아무튼 틴팅을 벗기고 타는데 거기에 적응돼 있다가 이 차 이 앞유리 틴팅이 그렇게 많이 어두운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상대적으로 라이트가 어둡게 느껴지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앞유리 틴팅도 벗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밥솥 소리도 안 나고 체인 가이드 치는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엔진 마운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엔진 소음도 그렇게 안 심한 편인 것 같아요. 지금 경주 가는 길인데 차가 없습니다. 이게 금요일 밤인데 그래도 포항에서 경주 넘어가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몇 시야? 지금 5시 54분인데 네, 경주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배가 고프네. 아, 그래도 밥은 집에 가서 먹어야죠. 여기 길을 새로 이렇게 텄구나. 이 길은 진짜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길로 넘어올 때는 다 시골 강릉 갈 때만 이 길로 넘나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뭐 태백서킷이나 이런 데는 또 이 루트가 아니니까 대구 통해서 갔었고, 이 루트는 정말 예전에 강릉 다닐 때 오늘 지금 왔던 이 루트, 다만 구도로죠. 그때는 7번 국도 따라서 왔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예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백이 아까 말씀드린 데 7초대 초반이 나오고 최고 속도는 240 정도까지 나갑니다. 제가 매핑했을 때는 훨씬 더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핑은 아무래도 저도 예전에 이 차를 매핑을 해봤지만 매핑은 트러블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기온 센서가 녹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었습니다. 아무튼 매핑은 그렇게 추천드릴 만하지 않고요. 순정으로 타시기를 권유드리고, 저도 이 차에 뭐 여러 가지 하체 셋업을 많이 바꿔봤었습니다. 브레이크라든지. 근데 순정으로 타는 게 좋아요. 특히 이 순정 휠 16인치는 정말 축복과도 같은 휠이죠. 뭐 패드 정도? 사실 근데 BMW는 순정 패드로도 트랙 타기도 나쁘지 않죠. 타이어는 뭐 굳이 뭐 너무 하이 그립 말고 그냥 스포츠 타이어. 이번에 한국 타이어 뭐죠? 옛날에 V12 에보 이런 류, 뭐 그 정도 타이어 괜찮을 것 같고, 뭐 아니면 아무튼 뭐 엔트리급 스포츠 타이어도 이 차 정도로 재밌게 타기는 충분합니다. 트랙에서도 그렇고 일반 주행에서도 그렇고요. 그럼 그러고 보니까 엄청 가성비가 좋네요. 이 차는 순정으로 트랙도 탈 수 있고, 연비 운전하면 연비도 지금 22km 뭐 이렇게 나오고, 유지관리 편하고, 그다음 차 튼튼하고, 미션도 좋고, 엔진 말할 것도 없죠. 체인 가이드 이슈가 있지만 뭐 그 체인 뭐 교환하면 되고, 체인 교환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물론 리콜이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뒷자리 정도면 됐고, 옵션이야 뭐 엉따 정도만 있으면 되죠. 에어컨 잘 나오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디젤의 진동과 소음이 뭐 큰 편이긴 하죠. 근데 다 인간의 적응의 동물이니까 적응해서 탈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 가속 영상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 차가 제가 예전에 뭐 드래그 레이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해봤지만 이 차가 발진 가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반떼 스포츠보다 느린 차지만 평균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확실하게 10대 50의 무게 배분 밸런스를 갖추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운전을 해보면 경쾌하고
운전이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모양새부터 못생겼지 않습니까? 앞이 길고 이 차가 못생긴 대신에 운전의 즐거움을 얻었죠. 아무튼 재밌는 차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트랙에서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트랙 주행하기 전에 이런저런 겨울보다는 겨울이 트랙 타기 좋긴 한데 또 너무 추울 때는 그렇고 아무튼 타이어 제가 준비해 가지고 패드 새 걸로 하나 갈고 그렇게 트랙 주행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트랙 주행은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 와이프 허락을 좀 받아야 돼서 가족들의 동의를 좀 구하고 사실은 제가 이 차를 사서 가는 게 가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뭐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긴 해요. 이거 뭐 저 좋다고 타는 차지 뭐 가족들도 타고 타는 차는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이렇게 차고 낮은 차를 좋아하긴 합니다. 이제 거의 경주 아저씨 다 와가네요. 근데 배가 고파서 얼른 휴게소부터 가겠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고. 예, 지금 잠깐 속도를 올려서 핸그립을 살짝 느껴보니까 확실히 윈터 타이어라서 타이어 열을 올릴 필요 없이 쫙쫙 붙습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타이어를 지지고 문 떼면 타이어 열이 오르면 쫙쫙 뜯겨져 나가거든요. 윈터 타이어는. 그래서 윈터 타이어 가지고 너무 한계 주행을 하면 타이어가 다 뜯겨버린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겨울에도 윈터 타이어는 예열이 필요 없다. 잘 붙는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아무래도 좀 귀찮긴 하지만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윈터 타이어는 7도씨 평균 온도 7도씨 이하에서는 윈터 타이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얘가 기어가 8단이나 되니까 변속이 1단 왕 이렇게 아주 바쁘게 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 가지고 가속이 또 연비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단화된 미션의 정점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미션이 ZF8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0단으로 가면 뭐 말이 많던데 뭐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니 많이. 근데 확실히 이 8단은 특히 이 디젤은 이 최대 토크 구간을 적극적으로 잘게 나누어 쓰면서 이 디젤의 단점인 이 출력이 회전을 많이 못 쓰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특히 BMW F바디는 지금 G바디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션빨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 미션은 사기템입니다. 사기. 네, 이제 경주 IC 이제 경주를 벗어나죠. 그렇단 말은 여기서 이제 1시간이면 저희 집까지 도착한다는 얘기가 되고 나는 카드가 지금 없으니까 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핫바랑 근데 저기 원래 제가 소떡을 좋아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핫바랑 이 옥수수 핫바는 다 먹고 왔고 옥수수는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먹죠 뭐. 배가 너무 고프네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운전 오래 했죠. 운전이 굉장히 사실은 노동 강도가 아주 높은 일 중에 하나죠. 여기서 74km니까 여기서 금방 갈 겁니다. 굳이 뭐 급하게 가지 않아도 그렇게 차가 안 막히는 시간이니까. 기름은 아직 뭐 많이 남았고요. 옥수수 어디야? 고구마 튀김도 하나 살까 하다가 집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참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거리를 다녀보면 배가 굉장히 많이 고파요. 그래서 특히 장거리 운전하고 하면 집에 가서 반찬에 맥주 한잔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소박한 행복이거든요. 네, 옥수수를 좀 먹으니까 조금 낫네요. 여기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하행 경주 지점을 지난 지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한창 했었죠. 한 차선이 넓어졌습니다. 한 차로가.
이제 곧 언양, 이제 뭐 다 와가네요. 아마 여기서 3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군요. 40분에서 50분 정도 더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안 피곤하면 이상하겠죠. 차가 이 쌍용차, 뭐 제가 쌍용차 고란도 오너니까 쌍용차에서 느낄 수 없는 뭔가 잘 다듬어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코란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BMW가 그만큼 이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 김해로 거의 이제 들어서죠. 와, 멀긴 멀군요. 멀긴 멀어요. 괜히 강원도가 아니죠. 아무튼 뭐 이쯤 돼서 정리를 하면 일단 피곤하다. 뭐 정리도 정리지만 피곤하다. 이제 집에 다 와가니까 이 몸도 뻐근하고 약간 졸립기도 하고 배도 하긴 뭐 아까 뭐 먹었지만 그래도 밥은 밥이고 간식은 간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도 좋고, 네, 좋다는 의미는 저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진짜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싶었던 차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 이 녀석과 사이좋게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재미없으셨을 텐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갯마루에서 받은 티셔츠입니다. 한번 가지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이거 입고 언제 한번 출연할 날을 고대해 보겠습니다.